자, 오늘 이동 기능에서 원점으로 이동이라고 하는 기능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이나믹 이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원점으로 이동. 그럼 이 기능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하기 위해서 공유 폴더에서 오토캐드 파일을 하나를 다운을 받겠습니다. 마스터캠 관련 들어가서 현장 부품 가공 도면 들어가셔서 여기에 현장 2차원 CAD 도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CAD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이미지 파일 다운받지 말고 이 CAD 파일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자, 이 파일을 폴더 열기를 하면 지금 파일이 여기가 있어요. 얘를 바탕화면에다가 뭐 갖다 놔도 되겠죠. 그럼 이거를 바탕화면에다가 갖다 놔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마캠에서 파일에서 열기를 눌러서 열기 누른 다음에 다운로드한 폴더에서 확장자를 오토캐드 DWG 오토캐드 파일로 해주시면은 방금 다운받은 이 파일이 보여요. 그럼 얘를 열기를 하시면 파일을 분명히 열었는데 안 보여요. 이럴 때는 자동 배율 Alt F1 자동 배율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보입니다. 파일이 보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파일이 불러와졌는데 일단은 지금 이 부분을 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이게 F1 자,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작업을 할 때 원점 위치를 어디다 잡을 거냐 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중간점, 그러니까 중간점이라고 하면 한 이 지점에다가 원점을 잡겠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원점으로 이동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얘를 체크하신 다음에 원점으로 하고자 하는 위치 포인트를 찍어요. 여기 포인트를 찍으면 찍어 볼게요. 그러면 아까 내가 찍은 포인트가 원점 위치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경로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 화면에 보이는 모든 대상들이 다 이동을 해요. 근데 이동을 하는데 이상하죠? 색깔이 막 바뀌어버렸죠. 이거는 제가 속성에 보시면 속성 관리자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도면 요소들은 회색에 가는 선, 그 다음에 일반 선들은 좀 굵은 선으로 바뀐 겁니다. 이거는 뭐 속성 관리자를 끄고 하시면은 이게 그대로 옮겨지는 거고요. 지금 체크한 상태에서 옮겼기 때문에 속성이 바뀐 건데, 만약에 그대로 옮겨지게 하고 싶다면 언두를 해서 자동 배열을 한 다음에 아까 이런 상태였었잖아요. 그러면 속성 관리자에서 이걸 꺼요. 이걸 끈 상태에서 원점으로 이동, 얘를 체크해서 중간점을 찍어주시면 그대로 그 속성이 갑니다. 지금 바뀌지 않았죠. 아까 도면 요소가 회색으로 바뀌지 않았죠. 일단 이렇게 해서 쉽게 어떤 도형의 기준점을 찍어서 그 점이 원점이 되게 할 수 있는 게 이 원점으로 이동이라는 기능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전체를 다 이동하지 않고 특정한 부분만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여기에 있는 얘네들만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Alt 2를 해요. 이것만 보이게 한 다음에 원점으로 이동으로 여기를 중간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 배열하면 이것만 이동이 된 거죠. 제가 Alt 2를 한다고 해서 나머지들은 아직 안 왔어요. 여기 그대로 있죠. 얘만 특정한 것만 내가 보이게 한 것만 온 거예요. 그래서 얘만 확대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Alt F1을 했을 때 전체가 다 보이니까 Alt 2를 하든지 또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를 하든지 해서 Alt F1을 눌렀을 때 이것만 딱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 경로를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셋. 자, 옵셋은 간격을 띄우는 거죠. 근데 이제 옵셋이 있고 윤곽 옵셋이 있어요. 윤곽 옵셋은 체인으로 잡아서 옵셋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옵셋은 단일 요소만 옵셋을 하는 겁니다. 가령 지금 여기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간격을 20만큼 떨어진 위치에다가 얘를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옵셋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옵셋, 이 대상을 옵셋 한다. 자, 그럴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이동 옵셋이라고 있고,
이동해 보시면 여기 옵셋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신 다음에 대상을 먼저 선택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됐고요. 여기다 간격 20. 자, 엔터를 치면 밑으로 갔네요. 그럼 얘가 반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상이 20만큼 떨어진 위치에 옵셋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복사를 체크를 한 건데 반대로 해볼까요? 양쪽으로 할 수 있고요. 한쪽만 했는데 이거를 개수를 줄 수 있습니다. 개수를 여러 개를 줄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일반 옵셋이라는 기능이고요. 자, 그러면 얘를 Shift 버튼 누르고 체인 기능으로 선택한 다음에 Alt 1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선택이 됐는데 색깔을 좀 바꿀까요? 이렇게 이제 초록색깔로 선택이 됐습니다. 얘를 전체적으로 옵셋을 하고 싶다. 윤곽 옵셋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동해서 윤곽 옵셋을 체크하시고 체인으로 잡아주시고요.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전체 연결된 형상이 한꺼번에 옵셋이 됩니다. 옵셋 간격을 내가 3으로 하겠다. 그러면 3만큼 이렇게 옵셋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윤곽 옵셋이에요. 자, 윤곽 옵셋을 할 때 XY 방향으로 옵셋을 줄 수 있고 Z 방향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얘를 정면 보기를 해보면 자, 이게 정면인데요. 위로는 안 움직였죠. 근데 만약에 내가 위로도 옮기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위로 3만큼 주게 되면 위로 3만큼 이동을 하겠습니다. Z값도 이동한다는 얘기죠. 옵셋을 한다는 얘기고. 자, 평면 보기를 했고요. 자, 얘를 0 하겠습니다. 만약에 각도를 줘서도 옮기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각도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서리를 보시면 자, 이 모서리가 지금 옵셋이 됐는데 이게 각지게 옵셋이 되지 않고 코너가 이게 라운드지게 됐어요. 자, 이거는 여기 모서리 처리 형태에서 샤프라고 되어 있는데 안암으로 하게 되면 각지게 옵셋이 되는 거고요. 전체로 하게 되면 모든 모서리가 라운드로 처리가 되는 건데 이 샤프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대상의 각도, 이 각도 값이 135도를 경계로 해서 135도보다 작으면 라운드로 처리하고 135보다 크면 각지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자, 기본이 샤프로 되어 있습니다. 안암을 체크해 볼까요? 안암을 체크하면 이렇게 직각 형태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를 체크하면 모든 부분이 라운드, 샤프를 체크하면 135도를 경계로 해서 라운드로 할 건지 각지게 할 건지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투영 이동 보겠습니다. 투영은 어떤 형상들을 평면에다가 그대로 비춰서 그 외곽선을 평면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는 곡면에다가 평면화되어 있던 것을 곡면에다가 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평면을 곡면화할 수 있고 곡면 형상을 평면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고요. 지금 처음에 있는 얘는 특정한 Z값에다가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기능으로 대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평면인 형태를 Z값이 다른 대상에다가 또 평면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Z값만 바뀌는 거죠. 이제 바뀌는데 일반 평행 이동하고 다른 점은 선택한 대상이 만약에 Z값이 제각각인 대상 도형이 있어요. 근데 얘를 투영하면 얘는 모든 Z값이 다 그 평면에 동일한 Z값으로 바뀐다는 거죠. 평행이동은 얘를 평행이동시키면 얘가 그대로 가잖아요. 형상들이 Z값의 값까지 다 그대로 가는데 증분으로 가는데 이게 투영이동은 대상이 평면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작업 평면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투영을 하는 거예요. 작업 평면이나 어떤 특정한 어떤 작업 평면을 가지고 투영하는 거고요. 이것도 평면화 시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있는 것은 뭐냐면 얘는 곡면에다가 투영하는 거예요. 자, 그 곡면이 평면이면은 평면화가 되는 거고, 곡면이 이렇게 어떤 서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서페이스 면에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그 투영을 할 때 뷰 방향, 이거는 이제 작업 평면 방향, Z 방향으로 하는 거고, 노멀은 그 곡면의 노멀한 방향으로 투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투영을 했을 때 그 대상 도형들이 이제 연결을 시킬 건지, 그 연결을 시킬 거면 그 연결을 시키는 공차, 그런 공차 값들을 여기다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얘를 이제 등각 보기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얘 같은 경우는 정면 보기를 하면
정면 보기 하면 Z가 0에 그려져 있네요. Z0. 얘를 F4를 눌러보시면 Z값이 얼마냐 봤더니 0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0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얘를 외곽에 있는 것만 이동시켜 볼까요? 이 부분을 Z를 마이너스 3 위치로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지금 0에 그려져 있는데 Z-3에다가 투영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동해서 투영 이동을 체크하시고 선택한 대상을 어디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3으로 옮겨지는 거죠. 마이너스 3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이동을 체크하면 원래 있던 게 없어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그냥 Z값을 정해서 그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평면인데, 작업 평면은 이제 특정 어떤 평면을 가지고 투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거의 평면 개념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있는 곡면을 보겠습니다. 자, 곡면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곡면 형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Alt 1 눌러서 원점으로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원점으로 일단 이동을 시켜 놓고요. 등각 보유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리기에서 곡면 형상을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구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신 다음에 곡면을 생성을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구 형상의 센터점. 자, 센터점은 어디냐 물어보는데요. 원점을 여기다 찍어야 되겠네요.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찍고요. Z로 마이너스 한 50 정도? 50 정도 위치까지 하겠다라고 체크하시면 Z가 마이너스 50인 위치로 구 형상이 그려졌어요. 이렇게 9의 센터점을 지금 찍은 거거든요. 근데 얘를 한 40 정도 주고 밑에 가서 이렇게 9가 그려지겠죠. 현재 얘는 서페이스예요. 서페이스 곡면인데 이렇게 해놓고 X축을 회전축으로 하겠다 체크하시고 회전 각도를 180도 180도를 주시면 X축의 회전 각도 180도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절만 그려지는 거죠. 일단 이렇게 대충 그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된 이게 곡면이거든요. 곡면인데 밑에 보시면은 이 두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고요. 지금 그려진 걸 보면 곡면이 그려졌어요. 곡면. 그럼 이 곡면에다가 이 커브를 투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곡면에 입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동해서 투영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할 건데 뭐 그냥 이게 약간 좀 크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입체로 봐서 배율 이동으로 좀 줄이겠습니다. 반절만큼. 배율 이동으로 0.5배 0.5라고 해서 이동 기능을 체크하면 밑에 것까지 선택이 됐네요. 선택 대상을 밑에 거는 빼고 위에 것만 해서 이동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이동이 됐죠. 이렇게 이동이 된 상태에서 얘네들을 이 곡면에다가 이동해서 투영 이동 체크하시고 곡면에다가 투영 이동을 하겠다. 그 곡면은 얘로 하겠다 체크하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 이처럼 이렇게 복사를 체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대상 도형이 이 곡면에 그대로 투영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필요는 없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3차원 작업할 때는 이런 것도 필요해요. 자, 이때 얘네들을 결과 연결이라고 하는 항목을 체크하면 이 생성된 그 스플라인이라든지 얘네들이 떨어지지 않고 이게 곡면에다 투영하다는 얘기는 공차 범위 때문에 이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걔네들을 떨어지는 갭이 0.2mm 안에 들어오면 하나로 다 연결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얘를 연결하겠다 체크하지 않고 나중에 결과에서 Shift 버튼 누르고 대상을 찍었을 때 이게 체인이 안 걸릴 수가 있어요. 도중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체인 공차보다 더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체인으로 잡히지 않거든요.
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결과 연결을 체크하면 떨어진 갭이 있으면 0.2보다 작은 갭이 있으면 얘가 연결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한번 Shift 버튼 눌러서 얘를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다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냥 지금 스플라인으로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요소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Shift를 안 찍고 그냥 선택해도 바로 선택이 되네요. 지금 이 곡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되죠. 커브보다는 곡면을 먼저 선택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댔어요. 그럼 위에 있는 것은 갖다 대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돼요. 점선으로. 근데 밑에 있는 얘를 마우스로 갖다 대는데 이 선이 선택이 안 돼요. 이때 내가 마우스로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곡면이 선택되지 이 선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내가 마우스로 갖다 댔을 때 큰 영역이 먼저 선택되거든요. 곡면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곡면이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은 와이어프레임으로 해놓고 대상을 갖다 대면 이렇게 도형이 선이 선택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렌더링이 된 상태에서 Shift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곡면은 선택에서 제외돼요. Shift를 누르게 되면 체인 기능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곡면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곡면은 선택되지 않고 이렇게 선만 선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만 특정한 것만 선택할 수 있어요. 렌더링 된 상태에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선형 배열. 선형 배열은 평행 이동하고 다르게 평행 이동은 한쪽 방향으로만 간격을 줄 수 있는데 얘는 양쪽 방향으로 간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곡면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위에 있는 것을 지워볼까요? 자, 지우고 Alt1 했어요. 그러면 현재 얘가 지금 하나가 선택되어 있는데 얘를 이동해서 선형 배열을 시켜보겠습니다. 대상 선택하고 엔터 치면 자, 여기 조건창이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X축 방향으로 간격이 되어 있고요. 각도 되어 있고 개수 되어 있습니다. 자, 각도가 0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0도예요. 0도. 이 0도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은 각도가 90도래요. 90도는 이겁니다. 위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Y축 방향이고 얘는 X축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간격을 보면 두 개 다 25로 되어 있어요. 자, 간격을 50으로 바꿔볼까요? 자, 얘를 50으로 바꾸고, 자, 50으로 바꾸니까 X축 방향으로 2개, Y축 방향으로는 25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개수를 늘리면 늘어나겠죠. 얘도 늘리면 늘어나고. 자, 이게 이제 선형 배열입니다. 자, 이때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여기 있는 부분을 좀 지우겠다 했을 경우에는 대상을 선택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지울 수가 있어요. 생성된 대상을 지우고자 하는 대상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지울 수가 있고요.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형 배열이에요. 자, 지금은 X축 방향, Y축 방향 간격이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각도 값을 수정을 하면 그 수정하는 방향으로 각도가 수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롤 기능을 보겠습니다. 가상의 원통의 특정 평면 도형을 말거나 또는 가상 원통의 말린 도형을 특정 평면에 풀어내는 방식이다. 아까 우리가 그 투영 이동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투영 이동도 그 원형에다가 알수가 있거든요. 가령 얘를 등각 보기 하면,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얘처럼 이렇게 원에다가 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만 게 아니고 그냥 위에 있던 형상을 이렇게 생긴 구에다가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대로 옮긴 거. 근데 롤이라고 하는 기능은 달라요. 롤은 롤 캐릭 있죠. 평평한 대상을 우리가 이불, 담요 또는 군대에서 그 담요 있죠. 담요를 우리가 갤 때 그 분장을 할 때 걔를 두루두루두루 말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하고 동그랗게 만들어지죠. 우리가 롤케이크처럼 그런 식으로 마는 거예요. 원통에다가. 그게 이제 롤이라는 기능입니다. 가령 지금 얘를 평면화를 시켜서 놔둬볼까요?
서페이스 없애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평면 형태가 되겠습니다. 평면 보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평면이고 정면 보기 했을 때 일자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원점에다가 이동을 시키고요. 이동을 시켰어요. 이동을 시켜놓고 가령 얘를 원통에다 말겠다. 자, 그럼 그 원통의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한번 정면 보기로 해보죠. 자, 여기다가 원을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하고 원을 한 이 정도 되는 원에다가 말아 보겠습니다. 현재 이게 120 정도 되네요. 120. 자, 등각 보기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평면으로 하겠습니다. 작업 평면을. 자, 일단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대상을 이 원통에다가 말아보겠다라는 얘기. 이게 롤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동해서 롤 체크를 하시고요. 말려고 하는 대상을 선택을 합니다. Shift 버튼 눌러서 이게 선택을 했어요. 말려고 하는 대상 선택했고, 확인. 자, 말려고 하는데, 자, 이 조건을 보시면은, 이동하고 복사가 있어요. 원래 있던 대상을 이동 복사할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평면이었는데 원형으로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화살표 방향이 원이었는데 평면으로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걸 롤로 말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회전축을 X로 할 건지 Y로 할 건지. 지금 이게 회전축이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마는 거니까. 그럼 이게 Y축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Y축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말 때 시계 방향으로 말 건지 반시계 방향으로 말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뭐 일단은 이건 놔두고. 그 다음에 그 말 때 그 원의 지름이 얼마냐 물어보는 건데, 여기는 지금 이 원을 형상을 적용할 거니까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D 얘를 체크해 주시면은 120이라는 값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말았더니 미리 보기가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 이거는 각도가 0도로 돼 있어요. 자, 0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0도거든요. 0도. 이게 0도고 이게 90도예요. 90도. 자, 이것도 마이너스 90도인데 지금 방향이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여기다가 90도라고 일단 넣어볼게요. 90 엔터. 밑으로 가네요. 이게 방향이 그 플러스 방향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90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가 지금 말려고 할 때 보통 이렇게 말기를 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면화 되어 있는 것을 원통에다가 이렇게 말았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부가축 작업을 할 때 원통에다가 홈을 파거나 원통에다가 어떤 모양을 만들 때 간혹 쓰여요. 평면화 된 거를 말 일은 별로 없는데, 원통 형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엣지를 추출해서 걔를 평면화를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럼 그걸 왜 시키냐면은 평면화를 시킨 다음에 얘를 가지고 윤곽 가공을 하잖아요. 그럼 그 윤곽 가공에서 얘를 마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말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그 형상, 원통 형상에 있던 엣지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 기능이 2D에서 부가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할 때 이런 것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았을 때 생성되는 대상을 직선으로 할 건지, 점으로 할 건지, 스플라인으로 할 건지. 기본적으로 스플라인으로 해두면 이게 하나의 대상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스플라인으로 해둘 거고요. 나머지는 됐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는 화면에서 좀 숨겨보고요. 자, 이렇게 바뀌었죠. 지금 평면화 있던 것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마우스로 클릭해보면 Shift 버튼 누르고 클릭해볼게요. 하나의 체인으로 잘 잡히고 있죠. 이렇게. 근데 이런 형상 가지고는 경로를 생성 못해요. 얘를 가지고는. 근데 얘를 가지고는 경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자, 얘를 일단은 보정 형태만 안함으로 체크하고 확인해 볼게요. 진입복귀가 있네요. 여기서 진입복귀라는 부분도 일단 체크를 끄고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일단 재생성해 보면
자, 이게 이제 경로예요. 경로라고 하는 것은 공구가 이동하는 길. 공구가 이렇게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구 중심이 고정을 안 하기로 체크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자, 그러면 얘를 이런 원통 부분에 따라가게 하려면은 조건에서 부가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타리 조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축 대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CW라고 했나? CW 로타리 지름이 120 정도. 일단 간단하게 여기를 풀기의 반대 말기죠. 생성하고 재생성을 해볼게요. 자, 재생성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생성이 됐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부가축 형태가 X축, Y축 변화인데 지금은 X축을 원통으로 말아야 되기 때문에 X축 변환을 해야 되겠네요. X축 변환으로 하고 재생성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지금 공구가 움직이는 걸 보면 지금 왜 이렇게 움직이지? 로타리 축, 시뮬레이션, 축 대체. 일단은 끄고 하겠습니다. 끄고 하게 되면 경로가 생성은 여기서 잘 된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공구가 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축이 지금 돌아가서 그러는데 공구 이게 지금 경로를 확인할 때 여기에서 거구 경로, 평면, C축, 축대체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은 나중에 경로 생성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모의가공이 뭔가 좀 잘못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경로가 얘를 따라가면서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를 출력하면 부가축 형태로 출력이 돼요. 지금 얘는 Y축의 부하축이니까 뭐 B축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자, 지금 이 마스터캠이라고 하는 글자를 적은 다음에 이거를 롤 기능을 사용해서 말면은 이렇게 말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리면 마스터캠이라고 하는 평면에 되어 있던 이 대상을 체인으로 잡아서 경로를 생성한 다음에 그 대상을 아까 부가축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말게 되면 이런 형태로 경로가 생성이 돼요. 자, 이런 형태로 생성이 되면 원통에다가 이런 글씨를 팔 수가 있죠. 자, 스트레치 보겠습니다. 스트레치도 은근히 편한 기능인데요. 이제 스트레치는 어느 때 사용하냐면 얘를 지우고 지금 이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쪽 부분만 이렇게 한 10mm 정도 이렇게 연장을 하고 싶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외곽도 마찬가지로 10mm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은데 기존의 스트레치 기능이 아니면은 이 선을 옵셋을 해서 이동한 다음에 이 부분하고 옵셋한 거하고 트림을 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면 옵셋 기능에서 얘를 10mm만큼 제가 이동을 시킨 다음에 트림 기능에서 뭐 두 요소로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지우고 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스트레치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스트레치인데 내가 이동하려고 하는 대상을 이렇게 선택해요. 범위를 선택하시고 엔터를 치고 X방향으로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동을 체크하시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늘어나서 들러붙어요. 옮겨진 대상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따라간다. 이게 스트레치라는 기능입니다. 은근히 좀 간혹 사용할 일이 좀 있어요. 이게 솔리드 작업, 얘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늘리고 나서 바로 재생성해주면 바로 경로가 따라가거든요. 이게 이제 스트레치라는 기능입니다. 자, 맞춤 이동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맞춤 이동. 자, 맞춤 이동이 조금 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 언두를 해서 가령 이 대상 도형이 있는데 제가 이 대상 도형을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사이즈 공간이 있다 그러면 이 대상을 선택하시고 이동해서
오토 네스팅, 자동 배율, 맞춤 이동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배율 방향을 선택해라 이게 찍어져요. 찍으면 대상 직선을 찍으면 개수를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지금 2개, 3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범위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으면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렬된 위치를 지금 이쪽 선에다가 일치를 시켰는데 정렬된 위치가 센터 포인트 센터라는 거구나. 이거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고 define fit vector 자, 벡터를 얘를 선택해 볼까요? 이쪽으로 가는구나. 이게 이게 됐고 가운데를 찍어야 되는데 방향 옵셋 가운데 이게인가? 이렇게 찍으면 여기를 찍으면 이 대상의 가운데 그러니까 옵셋하는 위치가 처음 얘를 위치로 하지 않고 내가 어떤 도형의 이쪽 위치를 여기 위치를 얘가 옵셋하는 위치로 하고 싶으면 이게인가? 여기 있나요? 뭐가를 찍으면 얘를 찍으면 그 위치에서 정렬이 돼요. 자, 일단은 이 대상을 어떤 내가 선택한 이 직선이죠. 이 직선 범위 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여기서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플러스 값을 넣으면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얼마만큼 들어오고 해서 몇 개를 정렬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고 개수를 하나를 더 늘려볼까요? 자, 늘리면 이렇게 늘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할 때 그것을 약간 이제 정렬하는 거, 경로를 생성할 때 어떤 소재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맞출 때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차차 필요하면 그닥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면 설명하도록 하고 2차원 가공 길라잡이 즉 가공 경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대상 도형이 있었을 때 250, 250뭐 되어 있네요. 뭐야?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경로에 대한 가공 2차원 가공의 기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초. 우리가 이제 2D 과정이다 보니까 2D 형태, 2차원 NC 프로그래밍 부분을 볼 텐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윤곽, 포켓, 드릴, 표면 가공, 언어 가공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작업 관리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케팅을 실행을 시켰을 때 자, 왼쪽에 있는 이거 지금 방금 없어졌던 거 있죠. 이거를 Alt Operation O 누르면 Alt O를 누르면 이게 보여요. 이게 작업 관리자입니다. 작업 관리자인데 이게 지금 가공 경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뷰에서 여기 토글 솔리드 매니저를 누르면 또 뭐가 하나 생겨요. 이렇게 두 개가 아마 여러분들이 두 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솔리드는 내가 솔리드 작업을 했을 때 솔리드 관리자가 같이 보이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뭐 3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솔리드 필요 없으면 여기서 이 뷰에서 솔리드 부분은 끄시면 돼요. 이게 끄시면 솔리드는 안 보입니다. 즉 가공 경로만 보이는 거예요. 자, 가공 경로는 Alt O고요. 여기 보면 고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체크를 끄면 지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자동. 가까이 갖다 대면 지금 보이거든요. 또 오른쪽 하면 숨겨져요. 화면을 넓게 쓰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잘 안 쓰고요. 그냥 얘를 고정시켜 놓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시켰습니다. 그럼 왼쪽에 보시면은 머신 그룹이라고 얘가 떠 있는데 저는 안 떠 있는데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거는 저 같은 경우 설정에서 지금 기본 머신을 시작할 때 기본 머신을 밀링으로 선택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장비가 머신 센터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디자인으로 해놓으면 장비가 정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없는 거예요. 기계가 없을 경우에는 머신 형태에 가서 이걸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머신 센터니까 여기 머신 밀링 옆에 기본값 얘를 체크하시면 얘가 생겨요. 이렇게. 근데 지금 저는 하나가 있는데 또 생성이 됐죠. 자, 이거는 지금 한 화면에서 재료 설정을 다시 하거나 또는 이거를 머신 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선반에서도 할 수 있어요. 기계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밀링이니까 머신 센터거든요. 근데 두 대가 있어요. 두 개가 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대가 있으면 서로 간의 조건이 별개예요. 별개이기 때문에 다시 재료 설정 또 다시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은 머신 그룹 두 번째 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지워서 하나만 보이게 하고 작업을 할게요. 자, 얘는 지워보고, 자, 등각 보기 한번 해볼까요? 등각 보기. 자, 여기 이제 대상 도형을 이렇게 이동을 시켰는데요. Alt2, Alt 7 등각 보기죠.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걸로 작업을 해야 뭐가 될 것 같죠. 그러면 아까 파일을 하나를 우리가 불러오긴 불러왔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화면에서 언블랭크에 들어가 볼까요? Alt F1 눌러서 여기 뭔가는 있어요. 여기 뭔가 있는데 그러면 Alt 1 눌러서 Alt F1 그 다음에 F1 눌러서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 모양만 이렇게 잡아서요. 이 모양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다 지워졌나? Alt F1 없네. 다 지워져 버렸나 보다. undo Alt F1 다시 undo Alt F1 F1이 다 취소돼 버렸나 보다. 그러면 그냥 사각형 그리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사각형을 70, 70 사각형을 그릴게요. 사각형 그리기에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70에 70짜리 사각형을 그리겠다라고 하겠습니다. 70에 70 이렇게 그렸어요. 그렸는데 선의 굵기를 좀 두껍게 할까? 자, 이게 70에 70으로 그렸습니다. 70에 70이다. 제가 사용자 정의를 꺼놨구나. 사용자 정의를 꺼놨기 때문에 속성관리자를 꺼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다시 원래대로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즉 도면 요소 색깔이 아까 선이 굵었잖아요. 근데 도면 요소는 좀 가늘게 표현이 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0, 70짜리 사각형을 그렸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작업 관리자를 보겠습니다. 가공 경로 관리자가 있는데 이게 관리자인데요. 여기 이제 작업 관리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자, 여기서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파일을 클릭하면 머신 그룹이라고 하는 게 뜨는데 마스터캠은 장비를 통째로 관리를 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머신센터 하면은 머신센터도 뭐 3호기가 있을 것이고 4호기가 있을 것이고 그 두산이 있을 것이고 화낙이 화천이 있을 것이고 장비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장비, 예를 들어서 두산 750, 7.5호기다 그러면 7.5호기에 장착되어 있는 컨트롤러가 비전이 장착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파낙 제로아이가 장착되어 있을 수도 있고, 파낙 21아이가 장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컨트롤러가 다양하게 장착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사용할 건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이 사람은 절상률을 이때 뿌리고 대기 공구를 쓰고 끝날 때 또 Y축 복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용자들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계, 그 다음에 컨트롤러, 그 다음에 사용자의 패턴, 이게 세 가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컨트롤러에서 설정하는 항목이 있고, 또는 포스트라고 해서 사용자에 따라서 다른 것은 포스트 파일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게 포스트 파일은 내가 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포스트를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머신 가공 경로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 바꾸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꾸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현재 보이고 있는 게 머신 정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머신 정의인데 여기에 보시면 맨 밑에 밀 디폴트 mm.mmd-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걸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X, Y, Z축에다가 부가축, A축이 탑재가 되어 있는 형태예요. 우리가 현장에서도 요즘 부가축을 많이 쓰잖아요. 추세가 부가축이 가격에 비해서는 활용 범위가 좀 괜찮죠. 그래서 부가축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면 부가축을 달죠. 자, 그러면 이제 부가축 하나 달아놓으면 이제 인덱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가축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장비예요. 얘가.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5축 또는 4축도 VMC가 있고 HMC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VMC하고 HMC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 자, 3축인데 3축 HMC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축인데 VMC. HMC는 호리젠탈 머신 센터고 VMC는 버티컬 머신 센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MM이 붙은 게 있고요. MM이 없는 게 있어요. 없잖아, 여기는. MM이 여기 붙었죠. 여기는 MM이 없어요. MM이 없는 것은 인치입니다. 인치. 장비 자체가 인치 장비고 MM이 있는 건 미리 장비예요. 우리는 미리 장비를 써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 인치 장비라면 장비 계산 뭐라 할까, 숫자 같은 것들이 다 달라요. 인치는 25.4배 차이가 나잖아요. 미리하고. 그 다음에 그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계 타입을 선택할 때는 미리가 되어 있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고, 장비를 선택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버티컬을 많이 쓴다라고 치면 여기 버티컬 3축 버티컬 머신 센터가 있고 4축 버티컬 머신 센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폴트가 있습니다. 디폴트. 우리가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꾸지 않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3축이면은 얘는 출력되는 형태가 X, Y, Z가 출력됩니다. 부가축이 없어요. 얘는 자체가 부가축이 탑재가 안 된 기계 형태예요. 근데 여기 4축으로 되어 있는 것과 디폴트 되어 있는 것은 부가축이 하나가 다 달려 있습니다. 부가축이 A축이 부가축으로 되어 있든 B축이 부가축으로 되어 있든 이게 되죠. 일반적으로 호리젠탈이 B축으로 사용하겠죠. 그래서 부가축이 있는 타입은 4축 형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인덱스 경로를 한번 생성해 봤는데 3축으로 되어 있는 장비에서는 그 경로가 비활성화됩니다. 부가축이 없으니까 부가축 기능이 아예 경로 자체를 생성 못하게 돼 있어요. 기계에 따라서. 근데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걸로 하면 그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디폴트로 해놓고 5축 타입의 경로를 생성하잖아요. 경로가 생성이 안 돼요. 그거는 이 일반 디폴트는 4축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5축 장비는 부가축이 두 개가 더 달려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작업할 형태에 따라서 이 머신 형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디폴트로. 자, 그래서 기계 형태를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요. 디폴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수정을 눌러보시면 자, 기계는 이제 정의가 된 거예요. 이 디폴트로. 밀 디폴트 MM으로 정의가 됐어요. 됐는데 여기에 컨트롤러를 지금 뭘로 되어 있느냐 보면 컨트롤러가 여기 컨트롤 정의를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편집을 누르면 컨트롤러가 지금 이름이 뭐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여기에 연관된 컨트롤러 형태가 여기 디폴트 MM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포스트는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포스트 파일이 뭘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가 보여요. 이건 MP판이라고 하는 포스트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MP판 머신센터 포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파나 포스트. 자, 이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도 수정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간혹가다 대표적으로 시퀀스 번호의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구, 대기 툴의 여부, 대기 툴을 쓸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할 수 있고, 이거는 컨트롤러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원호 형태도 IJK로 출력할 건지 R로 출력할 건지를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호 형태를 360도로 자를 건지 90도 간격으로 자를 건지 출력할 건지, 그 다음에 헬리스 형태를 출력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이 컨트롤러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뭐 기본적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수정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퀀스 번호를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여기서 그냥 체크를 꺼버리면 돼요. 그러면 시퀀스 번호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도 대기툴을 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이걸 체크하면 대기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원호도 마찬가지로 원호 형태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는 컨트롤러에서 체크할 사항이고요. 자, 만약에 그 외적으로 코드를 출력하는데 뭐 블럭을 뭐 이쪽 저쪽으로 바꾸고 뭐 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출력되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바꿔달라 그럴 때는 MP판이라고 하는 이 포스트를 수정해야 됩니다. 컨트롤러에서 수정하는 건 몇 가지가 안 되는데, 자, 포스트에서 수정을 할 항목이 있는데, 파일에서 지금 외부 파일 열기라고 하는 걸 누르면 포스트 파일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쉐어 마켓 맥스 8이라고 하는 그 폴더에 밀이라고 하는 폴더에 포스트 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포스트 파일이 몇 개가 있어요.
4축 포스트가 있고 뭐 3축 포스트가 있고 하는데 여기 mp 판이라고 하는 포스트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를 열어보시면 지금 열리고 있는 이게 포스트 파일이에요. 이거는 포스트 파일은 뭐냐면 마스터캠에서 생성한 경로, 모의 가공 다 했던 경로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기계에서 작업을 하려면 기계가 알 수 있는 NC 코드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마캠에서는 충분히 확인이 됐지만 그게 포스트를 거치면서 엉뚱하게 출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가 확실하게 검증이 된 포스트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이 파일들인데 기본적으로 마캠에서 제공하는 포스트 파일이 이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이거로 출력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폴트는 부가축이 있는 타입이라고 했죠. 부가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출력을 하면 A라고 하는 게 출력이 돼요. 참 이게 지금 로타리가 지금 1번으로 되어 있죠. 1번이라는 얘기는 X에 대한 부가축, 즉 A축으로 출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A축으로 출력돼서 기계에서 알람 뜨는 장비도 있거든요. 자기는 A축이 없는데 A축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얘를 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0으로. 지금 제가 수정하는 게 이게 포스트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자에 따라서 출력되는 형태를 바꿔달라는 그런 것들 요구사항을 여기서 찾아서 하나씩 수정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포스트 수정입니다. 그리고 첫머리에서 출력되는 부분이 툴 커맨드, 툴 테이블, 툴 목록을 출력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처음 코드가 출력되는 부분이거든요. 퍼센트로 출력을 해서 퍼센트로 끝나는데 여기서 프로그램 이름이라든지 재료 설정 이런 것들 다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걸 지우는 거예요. 지워가지고 안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시퀀스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난 여기서 수정하고 싶다면 여기서 싹 지워버리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공구를 교체할 때 절상위를 뿌려달라 뭐 해달라 하는 것들을 다 여기서 찾아서 수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스트를 수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기본적으로 출력된 형태를 써도 돼요. 근데 쓰면서 약간씩 기본적으로 수정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때 수정을 하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포스트 파일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파일을 눌렀을 때 아까 이 수정, 그 다음 바꾸기 이게 기계 그룹 아까처럼 머신 형태는 기계 구조예요. 부가축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컨트롤러는 아까처럼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포스트 해당하는 내용들이 여기 파일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 기본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경로를 생성할 때 어떤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저장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경로를 생성하면서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구 설정을 보겠습니다. 공구 설정은 내가 경로를 생성할 때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일단 프로그램 번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번호는 지금 0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0번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코드를 출력할 때 O 다음에 땡땡땡땡 그래서 프로그램 번호가 출력되잖아요. 이 번호를 0번으로 출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7777 하면 7777 나오고 6666 하면 666 나와요. 그 다음 이송속도 적용 방법은 공구 조건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구를 내가 선택을 할 때 그 공구 선택의 이송속도라든지 피드 값을 공구마다 어떤 정의를 해놨으면 그 정의된 조건으로 NC코드가 출력되게 하는 거고요. 재질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기 재질 알루미늄 2024로 되어 있는데 이 알루미늄 2024의 절삭속도가 100이다. 그러면 절삭속도가 100이면 거기에 맞춰서 회전수를 알아서 계산하는 거예요. V는 1000분의 파이드에다가 계산식을 넣어서 지금 계산한다는 얘기고요. 기본값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스템 기본값 저장해 놓은 걸로 한다는 얘기고 사용자 정의를 체크하면 이 조건으로 아주 픽싱 고정이 된 거예요. 항상 이 값으로 출력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통 내가 작업자가 아니고 현장에 작업자가 따로 있을 때 나는 일단 출력해 놓고 작업자가 알아서 하라고 수정해서 하라고 할 때 그냥 대략적으로 기본값을 출력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구를 불러오기 순서로 공구를 재부여하겠다. 이거는 목록에 있는 공구를 불러왔을 때 1번, 2번, 3번, 4번 불러오는 순서대로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거예요. 공구에다가. 왜냐하면 제로 공구 목록에서 불러올 때는 공구 번호가 100번, 200번, 300번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걔를 불러와서 바로 사용할 수 없죠. 우리가 매거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번호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40개다 매거진 포트가 그러면 40개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공구 번호가. 뭐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퀀스 번호, 블록 번호인데 시퀀스 번호는 일반적으로 다 출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재료 설정. 재료 설정은
내가 모의 가공하거나 시뮬레이션 할 때 또는 이제 고속 가공에서는 이 재료 설정 범위를 가공 영역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작업할 사이즈, 소재의 사이즈를 여기다 정의하면 돼요. 자, 가령 제가 70, 70으로 사각형 그렸죠. 그러면 여기다 재료 설정할 때도 70, 70으로 재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재료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각형 형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값을 넣는 거예요. 어? 여기 값을 넣는 겁니다. 예, 여기다 값을 넣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x하고 y 값이 있죠. 내가 70, 70 넣으면 되는데, 자, 이때 이제 대각 모서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양쪽 모서리를 찍어주시면,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x, y가 들어가요. 70에 70으로. 높이 값은 내가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평면이기 때문에 z값 인식 못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평면이 아닌 형태로 돼 있으면 z값도 인식을 하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30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70, 70에 30이고 가운데 위치의 좌표는 X형, Y형, Z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30이니까 이렇게 소재가 만들어지겠죠. 재료 설정을 하게 되면 완료를 누르면. 그러면 여기 위치에 절대좌표라고 하는 것은 WCS를 기준한 좌표죠. 절대좌표가 X형, Y형, Z형이란 얘기예요. 이 상단 위치, 상단의 가운데 위치가. 자, 이걸 간혹가다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이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이 아이콘을 여기다가 옮길 수도 있어요. 여기다 옮기게 되면 여기에 좌표는 X-35, Y-35, Z는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현재 이거는 여기 원점 여가 있으니까 X형, Y형, Z형으로 뜬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하면 이렇게 재료 설정이 돼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재료 설정이 된 걸 볼 수 있죠. 점선으로 표현된 거. 여러분들 아마 빨간 색깔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빨간 색깔 뒤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하얀 색깔로 바꿨어요. 자, 이게 이제 재료 설정을 한 겁니다. 재료 설정은 모의 가공할 때 이 영상을 그대로 해서 얘를 가지고 검증을 할 때 체크를 해요. 어디가 충돌을 났는지, 과절삭이 됐는지, 급속으로 가다가 부딪혔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이 재료 설정이 사용이 됩니다. 자, 재료 설정이 됐으면 경로를 생성할 때는 이 치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치수는 그냥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워졌죠. 자, 등각 보기 해보면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이라고 있어요. 윤곽 가공을 체크를 하시고요. 자,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체인을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체인을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체인 이게 어떠한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공구가 이동하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클릭을 했더니 내가 얘를 클릭했거든요. 이 지점을 클릭했더니 화살표가 생겼어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화살표가 지금. 자, 간단히 이거 시작 위치가 어디냐? 여기가 시작 위치예요. 이게 시작 위치입니다. 시작 위치. 체인을 시작한 위치인데 경로를 생성할 때도 이 체인의 시작 위치를 따라서 시작을 해요. 그 다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경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면은 원하는 대로 방향이 됐으면 확인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 취소 누르면 돼요. 선택 취소를 누르면 취소가 돼요. 그리고 다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시작 위치가 바뀌었죠. 다시 취소하고 다시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가 됐다 그러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로를 다 생성을 했어요. 경로를 생성했고 지금은 가공 경로 조건 창으로 넘어왔어요. 내가 선택한 체인을 다시 보고 싶으면 얘를 클릭하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면 다시 선택했던 체인이 보여요. 지금 보면 이게 선택됐다는 거 보이죠?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은 화살표는 보정 방향입니다. 보정은 공구 중심 위치를 떨어뜨리는 방향이에요. 진행 방향에 대해서 공구 중심이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올 건지 왼쪽으로 올 건지, 이 동그라미 위치를 왼쪽으로 옮기겠다. 이거 지금 왼쪽으로 옮긴 상태죠. 오른쪽으로 하겠다 그러면 작은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요. 일단은 여하튼 이렇게 됐고, 이 체인을 한번 클릭하면 선택한 내가 체인을 노란 색깔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체인의 방향이라든지 또는 보정 방향 다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대로 놓고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체인이 선택이 됐고요. 여기서 이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바꾸는 건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선택된 게 윤곽 가공 경로에서 선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공구 보겠습니다. 자, 공구를 보는데 아까 제가 10파이짜리 평행드밀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불러왔던 것 같아요. 불러와졌는데 선택하고 딜리트 버튼 삭제를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지금. 자, 여기는 현재 여기는 머신인 센터의 매거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거진. 자, 매거진이라고 하는 ATC 장착이 되어 있는 매거진. 지금 매거진에 공구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공구실에서 공구실에 가서 공구를 가져와야 되겠죠. 필요한 공구를 가져와서 그 공구를 매거진에다가 장착을 해야 되겠죠. 장착을 하고 걔를 선택해서 경로를 생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거진이다. 자, 그러면 공구실을 어디서 공구실을 갈 수 있느냐? 여기 목록 공구 선택이 공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록 공구 선택을 눌러서 공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택하면 돼. 근데 너무 많으니까 선택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거르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르기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원하는 형태를 찍으면 돼요. 선택 취소하면 다시 취소가 되고, 여기서 엔드밀을 나는 하고 싶다, 평엔드밀.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볼엔드밀 하고 싶다면 볼엔드밀 선택하고, 코너알 공부하고 싶다, 코너알을 선택하고, 페이스 커터. 그 다음에 이거는 반경밀. 그 다음에 여기는 챔퍼밀. 그 다음에 티커터. 뭐 경사, 그 다음 더브테일, 그 다음에 롤링팝, 뭐 드릴, 뭐 여러가지 공구도 있어요. 여기서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할 거는 평엔드밀 하겠다 찍겠습니다. 평엔드밀 선택하시고 여기 치수를 원하는 치수가 있으면 넣으면 돼요. 근데 무시하셔도 돼요. 그 뭐 이 평엔드밀 종류의 치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일단 무시하고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 많은 목록 중에서 평엔드밀만 걸러내니까 얼마 안 돼.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면 되는데 10파이짜리 평을 선택하겠습니다. 10평을 선택하시고 확인할게요. 자, 그럼 10평이 불러와졌어요. 불러와졌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구 번호가 470번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출력하면 이게 470번을 출력하면 T470번이 출력이 돼요. 그러면 매거진에서 470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는 장비가 많지 않죠. 그래서 얘를 1번으로 바꾸겠습니다. 1번. 자,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 나중에 이 공구 번호가 1번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 그냥 확인 바로 누를게요. 자, 확인 바로 눌렀더니 경로가 생성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구만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도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언축하셨죠? 자, 그러면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 이게 경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생성된 아까 작업한 작업 관리자 이게 생성이 됐어요. 아까 이게 없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현재 이 경로를 생성한 그 경로 값이에요. 경로라고 보면 되겠죠. 얘는 경로고 얘는 체인 도형을 가지고 있는 거 도형 정보, 얘는 공구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세세한 조건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경로 생성이 됐는데,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생성된 경로를 선택하시고 여기 위에 보시면 선택한 경로 확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로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체크를 해볼게요. 자, 하면 화면이 뭔가 좀 잠깐 바뀌어요. 이렇게. 자, 바뀌고 지금 여기에 대한 세세한 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공구 보겠다, 홀더를 보겠다, 급속 이송을 보겠다, 점을 보겠다, 가공 부위를 회색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일단은 지금 공구를 보겠다라고 체크해 놨기 때문에 공구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를 체크를 꺼버리면 안 보여요. 그 다음 홀더를 지금 꺼져 있거든요. 홀더를 보겠다로 체크하면 이거 홀더가 보여요. 홀더라고 하는 것은 머신을 장착할 때 그 어댑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홀더 보겠다 체크해 볼까요? 이렇게 보여요. 홀더가 되게 단순하네요. 여하튼 이렇게 홀더가 빨간 색깔을 보였다 안 보였다 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건 급속 이송이에요.
급속이라고 하는 것은 G00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얘기하는 거죠. G00 경로는 사실은 가공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보통 화면에서 꺼져 있어요. 근데 이제 급속도 한번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가공되는 부위를 회색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 이 정도만 해놓고,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실행 버튼. 자, 이거는 키보드 R이라고 같습니다. R. run이라는 뜻이에요. run. 그 다음에 이거는 한 스텝씩 보는 거고요. 한 스텝씩. 한 스텝은 S. 뒤로 빼가는 것은 B. 백입니다. 백. 자, 그래서 지금 한 스텝씩 보고 싶으면 키보드 S를 누르면 한 스텝씩 보여요. 이렇게. 지금 제가 키보드 S를 누르고 있거든요. 눌렀다 뗐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키보드 R을 누르면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요. 가는데 그 속도는 얘로 조절합니다. 빨리 가게 할 수 있고 천천히 가게 할 수 있고 빨리 가게 할 수 있고 천천히 가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구가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아까처럼 이 노란 색깔로 된 거는 G00의 이동을 나타내고 여기 하늘 색깔로 된 것은 G01이나 G02, G03을 얘기합니다. 즉 절삭이송을 나타낸 거예요. 이 절삭이송도 색깔을 달리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G01, G02, G03은 하나의 색깔로 하늘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란 색깔하고 하늘 색깔하고 구분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일단은 생성이 됐는데 내가 특정한 위치에서 자세히 보고 싶으면 그 대상에서 경로를 더블 클릭하면 그 위치로 공구가 와요. 그럼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스크롤바를 좌우로 움직여서 공구가 이동하는 위치, 그 위치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이제 경로를 이렇게 확인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현재 공구의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X좌표가 얼마, Y좌표가 얼마, Z좌표가 얼마 이렇게 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Z가 0에서 움직이네요. Z가 0. 아, 우리가 가공 깊이를 안 넣었구나. 제가 아까 깊이를 설정하지 않고 바로 생성했잖아요. 그래서 Z가 0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Z가 0에서 움직이면 절삭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깊이를 좀 수정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소재의 외곽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절삭하지 않죠. 그래서 얘를 절삭하기 위해서 지금 대상 체인에서 이 대상 도형인데 도형에서 공구의 반경값만큼 떨어뜨려서 생성을 했어요. 그냥 공구 중심이 이 대상을 따라가게 생성을 하겠습니다. 공구 중심이 이 대상을 따라가게. 그리고 가공 깊이는 10만큼 Z로 내려서 경로가 생성되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일단 바꿔볼게요. 자, 조건을 바꾸려면 여기 경로에서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조건 창이 다시 떠요. 이 조건 창에서 아까 공구 중심이 따라가게 하는 것은 절삭 조건에서 여기 보정 형태,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대상 도형을 공구 중심이 따라가는 게 맞는데 실제 절삭을 할 때는 절삭 부위를 선택한 도형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공구의 외곽에다가 도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컴퓨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안 하겠다. 안 하고 공구 중심이 그 대상 도형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겠다. 안 함으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 조건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공 깊이값. 가공 깊이값이 지금 0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마이너스 1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두 가지를 바꿨어요. 가공 깊이하고 아까 절삭 조건에서 안함으로 한 거하고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두 가지를 바꾸고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확인을 누르니까 이 메시지는 뭐냐면 X 표시가 떠 있죠. 너가 아까 생성한 경로하고 현재 이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경로를 생성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자동관리 기능이라고 교재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게 지금 뭐냐면 이게 이제 경로예요. 경로인데 자동 연결 관리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생성된 경로에서 공구를 바꾸거나 어떤 조건들을 바꾸면 이렇게 X자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러면 다시 꼭 재생성을 해서 확인해라. 재생성을 해서 이런 X 표시가 없어진 다음에 그걸 가지고 G코드를 생성하든지
모의 가공하든지 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재생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택된 모든 작업 재생성. 여기 있습니다. 재생성하는 거. 다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얘를 X표시가 있기 때문에. 자, 얘를 체크를 해서 다시 생성을 하겠습니다. 생성을 하니까 경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지? 다시 한번 경로 확인을 해보면, 자, 현재 위치의 Z값을 보면 마이너스 10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평면에서 봤을 때, 자, 공구 홀더는 안 보이게 할 거예요. 이게 홀더가 보이니까 헷갈리니까. 지금 보시면은 공구 중심이 대상 도형을 따라가죠. 이게 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보정이라고 하는, 보정이 이렇게 떨어뜨리는 걸 보정이라고 하는데, 보정을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구 중심이 그대로 대상 도형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쭉 보면은 공구가 따라서 이동을 하죠. 근데 이동했을 때 절삭되는 부위를 볼 수 없을까? 얘를 클릭하면 절삭 부위를 볼 수 있습니다. 빠른 검증이라고 해서 공구가 지나간 자리는 얘가 회색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깎였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검증을 하는 거죠. 어느 부분이 깎였고 어느 부분이 안 깎였구나. 이거를 이 빠른 검증이라는 기능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등각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얘를 경로 확인을 눌러서 이렇게 그 실제 소재 영상이 와이어프레임으로 표현이 되면서 어디가 어떻게 깎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이. 자, 이럴 때 실제 소재 영상이 깎이는 것을 보고 싶을 때 그게 이제 모의 가공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그렇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모의 가공은 여기에 보시면 이게 모의 가공 아이콘이에요. 이게 모의 가공입니다. 얘는 경로 확인이고 얘는 모의 가공이에요. 모의 가공이 좀 렌더링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모의 가공을 클릭을 하면 대상을 선택하고 모의 가공을 클릭합니다. 모의 가공을 클릭하면 화면이 뭐가 바뀌어요. 창이 바뀌죠. 자, 이건 이제 모의 가공 창인데 왜 영어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냥 대충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로 설정한 거는 아까 우리가 제로 설정해서 했던 게 이거예요, 이거. 이게 제로 설정이 이제 보이죠, 렌더링으로. 그럼 얘가 공구예요. 그럼 얘가 이제 지나가면서 깎이는 부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면 형태나 솔리드 형태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얘는 그 공구별로 또는 경로별로 절삭 부위 색깔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정지하는 위치, 뭐 충돌이 나서 멈추게 한다든지 공구가 바꿀 때 멈추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공구를 보이게 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툴패스를 보이게 할 건지 또는 공구를 보이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소재 영상을 보이게 할 건지 반투명으로 보이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이 대충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뭐 현재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밑에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깎이는구나. 내가 실제 작업할 때 공작물을 이렇게 물려놓고 여기에다 원점을 잡아놓고 여기다 원점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원점이죠?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생성해서 기계 사이클 스타트 딱 누르면 똑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똑같이 깎여요. 이게 절삭하는구나. 하여튼 피드 회전수 이런 것들을 아직 주지 않은 상태인데 이 경로로 작업하면 이렇게 깎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백 한 다음에 다시 플레이 누르면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때 얘도 키보드 S를 눌러서 한 스텝씩 볼 수 있습니다. 왜 안 보이지? 스텝이 안 먹네. B. 지금 한 바퀴 돈 상태죠? 백 한 다음에 다시 키보드 S를 누르면 보시면 한 스텝씩. 근데 아까보다는 좀 더 입체감이 있죠. 어느 부위에서 충격이 나고 어느 만큼 내려왔고 이런 것들을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키보드 S를 누르면 한 스텝씩 여기서부터 먹는구나. 절삭이 되는구나. 그다음 한 스텝씩 키보드 S를 누르면 한 스텝씩 한 블럭씩 확인하는 거예요. 블럭씩 한 블럭 그래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툴패스도 보고 싶은데 클릭하면 툴패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툴패스를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확인한 거예요. 이때 급속으로 가면서 공작물과 부딪히면 얘가 빨간 색깔로 보여요. 그리고 또 여기서 충돌로 인식을 해서 주의 메시지를 주면서 멈추거나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차원 같은 경우는 가공 여유가 얼마만큼 남았는지 또는 뭐 100분의 얼마만큼 뭐 기존의 모델 영상과 비교를 해서 어디가 과절삭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의 가공이에요. 이게 모의 가공. 자, 모의 가공까지 해서 이상이 없네 이렇게 작업하면 뭐 과절삭 이런 것들이 없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검증이 됐다면 이제 얘를 G코드를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 G코드 출력이 여기에 있는 G1이라고 하는 게 G코드 출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G코드 출력을 영어로 얘네들은 G코드 출력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포스트 프로세싱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포스트 프로세싱. 마우스 갖다 대면 선택된 작업 포스트라고 떠요. 이게 포스트 프로세싱이가 포스트 후처리예요. 후처리. 나중에 프로세스 처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얘를 NC 코드로 바꿔주는 거. 얘가 이거예요. 이거 경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있죠. 공구가 이동하는 경로. 공구 경로를 툴패스라고 해요. 툴패스. 툴이 움직이는 경로. 툴패스. 이거를 공구 경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구가 이동한 경로. 그럼 공구가 이동한 경로를 지금 선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그럼 어디가 기준이 되느냐? 공구 경로는 항상 공구 중심 끝이 기준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공구 중심 끝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공구 중심 끝. 공구 중심 끝. 공구 중심의 끝이 기준이 됩니다. 공구 중심의 끝부분이 항상 기준이 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다 공구 중심 끝이에요. 기준이. 중심 끝입니다. 얘가 이동하는 길을 선으로 표현한 게 공구 경로예요. 즉 공구 경로는 G코드하고 같죠. G코드는 이 경로를 그 좌표를 그대로 수치화해서 표현한 게 G코드예요. 현재 여기 좌표를 보시면은 X가 마이너스 45, Y가 마이너스 10, Z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G코드로 출력한 거예요. G00 또는 G01, X 마이너스 45, Y 마이너스 10, Z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G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야 기계가 인식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G코드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G1을 눌렀어요. 누르니까 이런 메시지가 떠요. 자, 지금 이거 뭐냐면 포스트 활성된 포스트, 즉 아까 제가 머신이 있었고 컨트롤러가 있었고 포스트 파일이 있다고 그랬죠.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출력하는 것은 이 포스트 파일에 의존합니다. 포스트 파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지멘스로 출력될 수도 있고 화나거로 출력될 수도 있고 하이드나이로 출력될 수도 있고 지각각이에요. 포스트에서 수정해 놓은 대로 출력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포스트, 기본 포스트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자, 여기서 이제 NC를 생성을 할 때 엎어쓰기라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파일에서 이름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출력하겠다는 얘기. 그 다음에 쓰기 전 묻기는 이름을 뭘로 저장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하튼 이거 손댈 거 없고 그냥 엎어쓰기만 체크하시고 확인 눌러볼게요. 왜냐하면 쓰기 전 묻기를 체크하면 이름 물어봐서 그래요. 얘를 체크하면 얘가 포스트 프로세서 저거 뜨면서 경로가 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창이 안 뜨고 뭐 마스터캠이라고 하는 편집기로 뜰 수도 있어요. 그거는 환경 설정에서 여러분들 시작 종료에서 편집기를 마스터캠으로 되어 있으면 마스터캠으로 뜨고, 이게 뭐냐면 설정에서 환경 설정에서 시작 종료에서 이 부분을 제가 처음에 환경 설정할 때 싱코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싱코가 지금 안 깔려 있을 수도 있고 깔려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깔려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싱코로 설정하면 아마 출력이 될 것 같아요. 싱코로 선택하고 출력을 하시면은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싱코로 선택하고, 저는 지금 다른 다른 어더라고 해서 다른 걸 선택해서 지금 연결시켰는데 싱코를 선택하고 출력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만약 이렇게 안 되고 한다면은 좀 그거는 연결을 좀 체크해보면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출력이 됐어요. 이게 출력이 됐구나.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코드예요. 자, 근데 체크해야 돼,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도 수정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걸 수정해야 되냐면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안 나오게 할 거고요. A0도 안 나오게 할 거고 이 시퀀스 번호도 안 나오게 할 거예요. 그 다음 끝날 때도 안 나오게 할 거고 뭐 몇 가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수정을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수정을 한 걸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포스트 파일을 넣어놨어요. 반대로 수정한 걸 넣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포스트를 수정하려면 설정에서 컨트롤 정의 관리자에 들어가서 여기 포스트 프로세서에 가서 포스트 파일을 지금 저는 두 개를 등록을 시켜놨거든요. mp 판이 있고 mp-pan 2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로 돼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저는 mp-pan 2를 지금 설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파일 추가를 눌러서 포스트를 추가하시면 돼요.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 파일에 들어가서 수정에 들어가서 포스트를 아까 추가한 포스트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mp-pan 2라고 바뀌었죠. 이건 제가 수정을 해놓은 포스트예요. 여러분들한테 수정해 놓으면 여러분들 처음에 저 틀리기 때문에 일단 수정 안 한 것 하나 넣어놓고 수정한 거를 넣어놨거든요. 얘를 선택하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코드를 출력해 볼게요. 일단 이름을 달리하기 위해서 얘를 이름을 달리해서 출력을 할게요. 자, 그러면 기존의 그 상태에서 좀 바뀌었죠. 이거는 수정을 한 거예요. 자질구레한 것이 없어요. 지금 보면 이건 프로그램 그 이름하고 이건 프로그램 이름하고 이거는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툴 테이블이라고 해서 어떤 공구를 쓸 건지 그 목록들이 쭉 나열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기계 원점 복귀하고 길이 보정 취소하고 그 다음 공구 교체하고 공구 옆에는 현재 이 공구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표시해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끝날 때는 Y축 원점 복귀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X 공작물 원점 위치에서 빠지게 했어요. 이건 내 입맛, 제 입맛에 맞게 수정한 거고 여러분들은 다르게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IJK 대신에 R로 출력되게 하고. 자, 이거는 좀 수정을 한 겁니다. 아까는 수정이 안 된 상태고 그런 차이가 있죠. 이거는 포스트를 건들면 돼, 수정하면. 그래서 간단하게 수정한 것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고요. 뭐 그게 많이 수정할 건 없어요. 지금 수정한 건 내용들은. 자, 이렇게 해서 출력되고 여기에서 백플러스를 클릭해서 이거는 NC 코드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머신 센터로 G 코드로 확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출력하면 이거를 이제 기계로 전송해서 기계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